제발 기사나 유튜브로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전 이 집에서 비키라는 강아지가 몽둥이로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강아지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타이탄. 이거 봐. 갑자기 이렇게 겁에 질렸어. 내가 지금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니까. 다행히 동물단체 덕분에 비키와 타이탄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오늘은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난 두 강아지의 근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바로 견주입니다. 비키가 구조된 건 지난해 6월. 그때 경찰과 동물단체, 지자체는 견주에게 강아지를 때려선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견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죠. 하지만 견주는 올해 다시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견주는 과연 응당한 처벌을 받은 걸까요? 충격적인 근황도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를 왔는데요. 이제 구조를 한 강아지가 월요일에 입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또 직접 만나본 강아지 모습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려고 병원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 입원실에서 만난 타이탄. 다행히 타이탄은 사람들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조 직후 잔뜩 겁에 질려있던 비키와 달리 사람의 손길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죠. 수의학적 소견으로도 타이탄에게 심각한 학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보면 머리를 급히 이렇게 숙이거나 이런 거 앉는 걸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간지가. 수개월의 학대를 받던 비키와 달리 타이탄은 인근 주민의 발빠른 제보 덕에 발견 즉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교 넘치는 모습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타이탄도 비키보다 덜할 뿐이지 완전히 트라우마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갖고. 아니 그러게요. 이렇게 하니까 다리가 딱 몸으로 들어가지고. 근데 이러면은 아예 안 맞지는 않았나 보다. 지금 아니 이거 봐. 갑자기 이렇게 겁에 질렸어. 타이탄을 잠시 안아서 들어 올리려 하자 긴장하고 떠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물론 타이탄이 학대를 받았는지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끔찍한 학대를 받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죠. 그렇다면 비키는 어땠을까요? 그 원장님께서 그러면은 비키도 그때 같이 치료해 주셨던. 피는 많이 맞아가지고. 구조 당시 비키를 진료했던 수의사 선생님은 확실히 학대의 정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조금 안정돼서 왔어요. 그래도 일단은 이제 제가 검진할 때 보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강아지가 정상보다는 좀 행동학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어요. 구조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비키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곁을 내어주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비키 찍으려고 카메라 삼각대를 옮기는데 애가 놀라서 도망가더라고. 다행히 비키는 보호소에서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사회성을 회복하고 있고 얼굴이 익숙한 보호소 직원들에게는 곧잘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탄과 비키 모두 이제는 따스한 가정을 만나 사랑받을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가장 중요한 학대자 견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견주는 과연 응당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동물학대에 대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참고인으로서 이 고발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고발을 해서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 대한 이런 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30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요. 근데 저희한테 통보를 이 기간을 넘기고 준 거예요. 동물학대 혐의 고발의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비키가 겪었던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은 이렇게 애를 또 갖다 두실 분이고, 이번에도 나 분명히 걔 또 데리고 올 거고, 이번에는 아무도 못 보게 뒤에서 숨겨서 키울 거야, 이런 말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벌이 물론 현행법으로는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이후 동물을 다시 키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벌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죠.
몇만 원의 벌금일지라도 처벌을 받기라도 했다면 견주는 동물을 데려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난 뒤 충격적인 제보가 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제보자가 길가를 걸으며 급하게 찍어서 보내온 동영상. 또 다른 개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겁니다. 동물단체는 더 이상 구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유권 포기를 완강히 거부한 견주 때문이었죠. 비키를 구조할 때는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썼지만 타이탄을 구조할 때 견주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동물단체 대표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활동가가 건넨 음료수를 바닥에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겁니다. 게다가 말티즈가 학대를 받더라도 현행법상 동물단체가 강아지를 강제로 데려오는 건 불법입니다. 반려견은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고 있고 동의 없이 강아지를 빼내오는 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동물단체의 구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건을 언론에 알리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일이 이슈가 되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사나 유튜브로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신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일을 너무 더 힘들게 만드시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할머니한테 저희가 그거를 지금 할머니가 키우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그거는 조치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고요. 저희도 계속 그거를 그 집만 해서 모니터링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대를 하시면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법제화 아직 안 된 부분에 그 과정에 저희 시 사례를 넣으면 좀 사실상 힘듭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뿐이라는 답변. 그리고 문제의 공론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물학대범이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야 입법 과정을 거쳐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에나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죠. 법안 도입이 지체되는 사이 강아지들은 다시 폭력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난 강아지들은 마냥 사랑스러웠습니다. 타이탄은 구조 당일 꼬질꼬질했던 털이 하얗게 변했고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고 있었어요. 원장님 저거 못생겼다 놀리고. 너무 귀여운데요? 꾸미었고 아주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어느 집에 가나 이쁨을 받을 수 있고 또 가족들하고 충분히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애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얘가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못생겼다고 하셨어요? 그거 이제 밖에서 하는 얘기죠. 귀여우시죠? 근데 이뻐졌어. 맞아요. 첫날이랑 떼꾸정물이 껴가지고 그때 회색이었다니까요. 연탄재 같은 약간 느낌이 났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굉장히 매력적인 강아지 타이탄. 어떤 견종이 섞인 믹스견인지 눈색이 참 오묘하고 예뻤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 백구가 진짜 많아요. 백구 진노믹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얘는 눈 안에 별들, 저희가 보통 이런 눈을 막 은하수가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눈 안에 테두리가 완전 되게 얕은 갈색? 그리고 약간 허스키? 아마 허스키 믹스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믹스견은 결국에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력을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의 이 핑크한 애기 발바닥을 검은색이 될 때까지 잘 띄워주시고 놀아주실 그런 가족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학대에서 벗어난 강아지들이 이제는 아픔을 잊고 행복한 가정집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